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웹소설 장르 뜯어보기 망나니물 편입니다. 이제 뭐 망나니물 한때 많이 했었죠. 뭐 백망대도 있었고, 근데 백망대는 조금 느낌이 다르긴 한데 어쨌든 한때 나름 유행했던, 그리고 지금도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 망나니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이제 망나니물 하면은 그냥 생짜 망나니물이라기보단 빙이나 환생 혹은 회기랑 섞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요 망나니물에 나오는 재미와 그리고 여기서 얻어지는 이 장르적인 특징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망나니물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이제 망나니물에서는 빙의, 환생, 회기를 많이 쓰는 이유가, 일단은 주인공이 쓰레기여야 돼요. 주인공이 쓰레기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두 가지 루트가 있거든요. 그냥 인성이 쓰레기인 경우가 있어요. 그냥 인성이 쓰레기인 경우가 있고, 능력이 부족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요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요. 요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뭐냐면 인성이 쓰레기인 경우에는 이제 빙의나 환생이 많이 들어가고요. 능력이 부족한 케이스는 회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자, 이제 뭔지 아시겠어요? 자, 여기가 망난입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주인공이죠. 여기 주인공이 이 망나니의 몸으로 들어가요. 이 빙의 환생 같은 경우에는 얘의 몸으로 들어가서 이 망나니 원래 있던 본 주인이 그냥 사라집니다. 얘는 그냥 없는 존재가 되고, 거기부터 주인공이 그 아이의 육체만 쓰면서 이제 주변 관계를 풀어나가는 거고, 회기, 능력이 부족한 케이스는 얘가 이제 주인공이 망나니면은 얘가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오는데 좀 바뀌어서 들어옵니다. 옛날에 무능력했던 자신을 이제 반성하면서 이제 자기의 실수 이런 것들을 자기의 뭐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나오는 이 주변에서의 한심한 시선들을 이제 깨는 그런 케이스가 좀 일반적인데, 자, 그러면은 일단은 왜 그래야 하는가, 여기에 있는 장르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여기서 보통 나오는 거가, 이제 망나니물의 특징은요, 주인공이라는 인물 망나니가 있어요. 망나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주변 인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변 인물들이 이렇게 있죠. 자, 주변 인물도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이 망나니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요. 기대감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보통 저희가 얘기할 때 주인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강조하는 거가 주인공에 대한 그 기대감을 높여야 된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이 기대감을 높이는 게 아니라 이 주변 기대감을 낮춰서 주인공이 돋보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 이 산이 여기 그 평지가 있으면은 평지를 요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이제 요 평지가 있으면 여기를 제외하고 다 낮추는 거야. 그러니까 평지가 어떤 식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를 깎는 거야. 여기를 깎아가지고 얘를 높이는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이 망나니물의 진짜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 자, 주인공이 숨만 쉬어도 칭찬을 받아요. 이게 망나니물의 진짜 큰 특징 중 하나거든요. 주인공이 아무것도 안 해도 칭찬을 받아요. 이게 평소가 너무 병신이라 아무것도 안 해도 우쭈쭈 칭찬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요런 걸 이제 특징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망나니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런 게 많아요. 망나니물 같은 경우에는 집안이나 세력이 강합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보통 왕가 출신이라거나 아니면 귀족 가문 출신이라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뭐 검술 명가, 뭐 마법 명가 출신이라는 게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근데
여러분 혹시 망나니 물에서 주인공이 쥐뿔도 없는 농부의 자식인 경우 봤어요? 없어. 주인공이 망나니 물인데 농부의 자식. 농부의 자식도 망나니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없어, 그런 경우가. 왜냐? 이게 주변의 시선이 되게 중요한 장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의 시선, 그다음에 주변의 번역이 아주 중요한 이제 그 장르적 특징을 갖게 돼요. 이제 왜 그러냐에 대해서는 이게 말했듯이 주인공을 낮춰서 그러니까 주인공에 대한 주변의 기대감을 낮춰서 오히려 주인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 기대감을 줘야 되는, 이제 이 기대감이 반전돼야 되는 주변이라는 존재가 오히려 주체가 돼요. 그러니까 주변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바뀐 반응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망나니물을 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요런 거가 이제 장르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러면은 망나니물을 잘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원래 망나니가 있어요. 얘는 근데 사실 별로 중요치 않은 인물입니다. 예를 들어 얘가 같은 주인공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회귀를 해서 미래의 주인공이 내 과거의 몸속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둘은 다른 주체예요. 이거는 사실상 다른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회귀라고 해도 다른 존재예요, 사실상. 자, 망나니와 대비되는 주인공. 여기서 이제 이 망나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인성적으로 쓰레기인 경우도 있고 능력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얘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망나니의 몸속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중요해요. 주인공이 뭘 갖고 있냐, 어떤 능력을 갖고 있냐. 이게 우리가 원하는 카타르시스는 그냥 망나니가 평범해지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망나니가 비범해지는 걸 원하죠. 망나니가 그냥 망나니가 말 그대로 내가 앞으로 잘해야지 하고 진짜 말 그대로 잘하고만 끝이면 너무 아쉬워. 좀 그 맛이 아니야. 거기서 더해서 비범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가 이제 굉장히 우리한테서 있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죠. 정확하게 말하면 망나니가 비범해지는 과정에서 바뀌는 주변의 시선이 우리한테 카타르시스를 주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망나니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바뀌어가는 주변의 시선입니다. 시선과 관계입니다. 자, 이게 원래는 어땠을지는 원래 어떤 관계로 될지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미래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원래 얘와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데 이거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놨다거나, 아니 좋은 사이가 됐다거나, 아니면 가문에서 퇴출되거나 감금당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잘했다거나, 이런 미래를 보는 미래시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굳이 그게 들어가지 않더라도 주변의 반응, 주변의 시선 자체가 달라지는 요거가 핵심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변 인물을 권력자로 만들어야 돼요. 혹은 강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뭔가 요소가 있는데, 그러니까 힘이 강한 게 있고 세계관마다 다를 거야. 세계관마다 다른데, 주변 인물을 세계관 내에서 엄청난 입지를 갖고 있는 인물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왜 그래야 하냐? 그러니까 이 인물이 같은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봐요. 자, 여기에 망나니가 있습니다. 여기가 주인공이죠. 얘보다 훨씬 높은 권력, 얘 아버지일 가능성이 높죠. 이런 경우에는 같은 집안이면 아버지가 예를 들어 검신 이런 거라고 쳐봐. 그러면은 이 아버지가 못난 아들을
낮게 보는 거 낮게 볼 텐데, 여기서 이 아버지의 시선이 점점 좋아지는, 점점 바뀌어가는 요거랑, 그냥 여기 아버지가 그냥 별거 아니야. 그냥 귀족이기만 해. 그냥 귀족이기만 하고, 사실 얘도 뭐 그렇게 대단찮은 인물이 아니야. 그냥 말 그대로 귀족인데 그냥 귀족으로 태어났을 뿐이지 뭐 대단하지도 않고 그냥 평범해. 이런 인물이 주인공을 이제 낮게 보다가 점점 바뀌는 거랑은 좀 느껴지는 감각의 차이가 좀 커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죠. 이런 비유로 하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이 이제 작가 지망생이라고 생각해봐요. 자, 지망생인데 한 번도 글을 써본 적 없는 친구야. 얘는 글을 써본 적이 없고 그냥 뭐 별것도 아닌 거거든. 얘가 갑자기 너한테, 와, 너 진짜 잘 써졌다. 야, 니 한 몇 개월 사이에 몰라보게 너무 잘 써졌는데? 라고 하는 거랑, 실제 작가야. 근데 프로 작가야. 심지어 얘는 성공한 작품을 많이 냈어. 얘가 와서, 와, 아니, 이거 예전에 비해서 너무 좋아지셨는데요? 라고 하는 거랑은 느낌이 다르죠? 느낌이 다르단 말이야. 내가 느끼는 카타르시스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망나니물에서 대단히 중요한 건 주변 인물을 얼마나 세계관 내에서 강한 존재와 이 특별한 유니크한 존재로 이제 가져가야 하는가가 이게 되게 큰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인물의 기대감, 그 시선과 관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러니까 망나니가 성격만 고쳐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망나니물의 대부분은 성격만 고쳐도 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성격만 고쳐도 사실 반은 가는 건데, 우리가 원하는 건 반보다 더 멀리 나아가는 쾌감이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서 망나니가 특별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한 힘, 특별한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게 중요한데, 자, 이게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보통은 이제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거는 소재에 따라서 다른데, 예를 들어 주인공과 망나니가 있다고 칩시다. 자, 주인공과 망나니가 있다고 쳐요. 그런데 주인공이 얘 몸속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몸속으로 들어가는 케이스인데, 여기서 주인공에게 초점을 맞추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전직 고수가 망나니, 아니면은 대마법사가 이제 망나니의 몸으로 들어가. 그러면은 여기서 기대감을 줄 수 있죠. 이거는 주인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겁니다. 요런 케이스가 있고, 요 반대로 빙의물에서는 꽤 많이 쓰이는 케이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들어가는 빙의물. 왜냐면, 자, 여기서 21세기 집에서 평범하게 소설을 읽고 있던 나비계곡이 들어가. 여기로 나비계곡이 이 망나니의 몸으로 들어가. 그러면은 나는 별로 특이하지가 않아요. 물론 내가 망나니 짓을 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나는 그냥 평범한 인물인데 망나니의 몸으로 들어가면 뭔가 솔직히 기대감이었지. 그 대마법사가 들어간 것보다는 당연히 기대감이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망나니의 육체에 뭔가를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망나니를 높이는 게, 망나니의 원래 주인공 있죠, 망나니의 육체, 그러니까 얘는 정신은 이미 사라진 거야. 정신은 사라진 거고, 요 망나니의 육체에 뭔가 어마어마한 재능이 있었어. 숨겨져 있었어. 근데 망나니는 그걸 발휘하지 못했지만 나는 그걸 발휘할 수 있어. 뭐 요런 차이를 줄 수 있죠. 이런 능력, 이런 정도의 좀 차이를 둬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가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망나니가 주변 관계, 인물의 시선과 관계를 바꿀 정도의 특별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이제 독자들로 하여금 많은
몰입을 이끌어내고 카타르시스를 줄 수 있다. 뭐 요런 걸 알려드리면서 이제 결론은 사실 정말 중요한 거는 주변 인물 그리고 이 세계관 내에서 엄청난 입지를 갖고 있는 인물을 어떻게 설정하고 이 인물의 변화, 주인공에 대한 시선의 변화와 주인공과의 관계의 변화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는지가 가장 중요한 장르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장르 뜯어보기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